안녕하세요. 봄앤봄 채널입니다. 오늘은 대인관계에서 나이 먹은 티 안 내며 사는 5가지 비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우리 마음속의 젊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도 젊고 활기차게 사는 비결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돌아봄, 그리고 내다봄. 나이가 들며 자연스럽게 생기는 세월의 흔적을 티 안 내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죠. 지금부터 나이를 잊고 젊게 사는 비법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 호기심과 배움을 유지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종종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잃고 이미 알고 있는 것들에 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삶에 정체감을 가져오고 대인관계에서도 활기를 잃게 만듭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서 반복적인 일들을 하며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흥미를 잃고 새로운 취미나 활동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취미로 하던 일도 이제는 귀찮아서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의 대화 주제는 늘 비슷하고 흥미를 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오랜 기간 생활한 K씨는 퇴근 후에는 TV를 보는 것이 일상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책을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변화를 찾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대화의 폭도 좁아지고 사람들과의 소통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에 무관심합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소통에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젊은 세대와의 대화에서 공감대를 찾지 못하고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법을 모르거나 소셜미디어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옛날이 좋았다는 말을 자주 하며 과거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보다는 과거에 익숙한 방식만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이는 그들이 변화하는 세상에 뒤처지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과의 거리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와 같이 호기심과 배움을 잃은 사람들은 자신을 발전시키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들은 정체된 삶을 살게 되고 이는 그들의 외모와 행동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활력을 잃은 표정과 무기력한 자세는 그들이 늙어 보이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미를 시작하면 대화의 폭도 넓어지고 다양한 사람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언어나 악기, 스포츠 등을 배우는 것은 두뇌를 활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움은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비결이다. 호기심은 우리를 끊임없이 성장하게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문화를 접해보세요. 예를 들어 지역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강좌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삶의 활력을 유지하려 노력하세요. 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유용하게 작용합니다. 새로 배운 것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고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의 예를 들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요리 교실에 참여해보는 겁니다. 요리 교실에서 만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요리를 배우고 만든 음식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또는 최근에 유행하는 스마트폰 앱을 배워서 사용해보세요. 이를 통해 자녀들이나 손주들과도 더 쉽게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두뇌 건강에도 좋고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성공적으로 해내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생기고 이는 대인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비법,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긍정적인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며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와도 잘 어울릴 수 있게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나이를 초월한 젊음을 유지하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러나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태도와 편견에 사로잡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점점 고립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을 잃은 사람들은 종종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들은 변화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들의 삶을 제한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벽을 쌓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P씨는 매일 뉴스에서 부정적인 소식만을 골라 듣고 세상이 나빠지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시도나 변화를 거부하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를 점점 고립시키고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는 대화를 나눌 때마다 불평과 비판으로 일관하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꺼리고 익숙한 사람들과만 어울리려 합니다.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이 불편하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J씨는 새로운 이웃이 이사 왔을 때 그들과 인사조차 하지 않고 피합니다. 그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익숙한 친구들과만 어울리는 것을 선호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며 쉽게 화를 냅니다. 작은 일에도 불만을 느끼고 삶의 긍정적인 면을 보지 못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는 그들의 외모와 행동에도 반영됩니다. 항상 찡그린 얼굴과 무기력한 몸짓은 그들을 더 늙어 보이게 만듭니다. 그들의 삶은 점점 단조로워지고 활기를 잃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끌리기 마련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의 총합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이다. 긍정적인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나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긍정적으로 사고하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일상의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자주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쌓여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긍정적인 태도는 타인에게도 전파됩니다. 웃으며 인사하고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에게 가볍게 인사하거나 동료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작은 행동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은 대인관계에서 신뢰를 쌓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상 속에서 긍정적인 순간들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친구와의 대화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거나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긍정적인 경험이 쌓일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고 대인관계에서도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법, 유머를 잃지 마세요. 유머는 나이와 관계없이 사람들 사이의 벽을 허물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유머와 웃음을 통해 우리는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삶을 더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머를 잃고 사는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나이 들매 흔적을 드러내기 쉽습니다. 유머를 잃은 사람들은 대화에서 항상 진지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들은 웃음을 잘 사용하지 않고 상황을 가볍게 넘어가는 유머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들을 점점 더 심각하고 경직되게 만들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거리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L씨는 가족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항상 진지한 이야기만을 꺼냅니다. 그는 웃긴 이야기나 가벼운 농담을 잘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이 웃는 상황에서도 함께 웃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감을 주고 분위기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는 웃음을 잃은 채로 살아가며 대인관계에서도 활기를 잃게 됩니다. 또한 유머를 잃은 사람들은 갈등 상황에서 긴장을 완화시키지 못합니다. 유머는 갈등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MC는 직장에서 동료와의 사소한 오해로 갈등이 생겼을 때 유머를 통해 상황을 완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더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는 그와 동료들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직장 생활에서도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유머 감각을 잃은 사람들은 사회적 모임에서도 인기를 끌지 못합니다. 웃음과 유머는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임에서 외톨이가 되기 쉽습니다. 이와 같이 유머를 잃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삶에서 즐거움과 활기를 잃게 되고 이는 그들의 외모와 행동에서도 드러납니다. 항상 진지한 표정과 무거운 분위기는 그들을 더 늙어 보이게 만듭니다. 가벼운 농담과 웃음은 대인관계에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유머는 갈등 상황에서도 긴장을 풀어주고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웃음은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준다. 사무엘 버틀러. 웃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웃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며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시킵니다. 유머 감각을 잃지 않고 일상 속 작은 일들에서 웃음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좋아하는 코미디 영화나 프로그램을 보거나 재미있는 책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이를 통해 대인관계가 더욱 원활해지고 즐거운 시간이 많아질 것입니다. 유머는 상황을 부드럽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발생한 작은 실수나 불편한 상황에서도 유머를 사용하면 긴장이 풀리고 서로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작은 농담이나 웃음을 유발하는 행동은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유머를 통해 자신의 인간적인 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실수나 약점을 유머로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타인과 소통하는 능력은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젊었을 때 했던 실수나 우스운 에피소드를 친구나 가족과 공유하며 웃음을 나누는 것은 서로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유머는 또한 긍정적인 감정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웃음은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을 분비시켜 기분을 좋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몇 번씩 웃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비법, 타인을 배려하고 경청하세요.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태도는 나이와 상관없이 중요한 덕목입니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경청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화에서 주로 자신만의 의견을 강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시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고려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말을 끊고 자신의 이야기만 하려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들을 점점 더 고립시키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지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항상 자신의 이야기만 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동안 끼어들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는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주제를 돌려버립니다. 이러한 태도는 친구들에게 부담을 주고 지씨와의 대화를 피하게 만듭니다. 또한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무심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H씨는 동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저 자신의 생각만을 이야기하며 동료의 감정을 무시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동료와의 신뢰를 깨트리고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경청하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중요한 정보를 놓치고 오해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대화를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상황을 잘못 이해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씨는 가족들이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신의 일에만 집중합니다. 이는 가족들 사이의 오해를 초래하고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이와 같이 타인을 배려하고 경청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정체된 삶을 살게 되고 이는 그들의 대인관계에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들의 삶은 점점 단조로워지고 활기를 잃게 됩니다.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들의 삶은 더욱 외롭고 고립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칼 로저스. 경청하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는 신뢰를 쌓고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화 중에는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세요.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끼어들지 말고 충분히 말할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조언보다는 먼저 공감해주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청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며 신뢰와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경청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고 이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 그런 상황에서 정말 힘드셨겠어요. 와 같은 말을 통해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경청은 갈등 상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고 들어주는 자세를 가지면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난 후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5째, 비법, 적극적으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세요. 적극적인 사회적 활동은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인관계를 풍부하게 만듭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는 더욱 젊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일상생활에서 정체된 느낌을 받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꺼리며 익숙한 사람들과의 교류도 줄어듭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들을 점점 더 고립시키고 외로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정 씨는 퇴직 후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며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새로운 모임에 전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는 집에서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는 것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꺼리며 기존의 친구들과도 점점 연락이 뜸해집니다. 이는 그의 삶을 단조롭고 외롭게 만듭니다. 또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감을 잃고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들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취감과 만족감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신을 발전시킬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씨는 동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동호회나 취미 모임에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그를 점점 더 소극적이고 자신감 없는 사람으로 만들며 사회적 연결고리를 약화시킵니다.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이나 야외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체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 씨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집에서만 지내며 건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삶에 대한 의욕을 잃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활동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과의 교류는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아리스토텔레스.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더 행복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는 경험은 큰 만족감을 줍니다. 동호회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은 우리의 정서적 안정감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연결이 강한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스트레스 수치가 낮으며 더 오랜 수명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나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회적 활동은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 모임에 참여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함께 즐기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기고 대인관계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젊고 활기차게 살 수 있습니다. 호기심과 배움,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 유머, 타인에 대한 배려와 경청, 그리고 적극적인 사회적 활동을 통해 대인관계에서 늙은 티나지 않게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매일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마음속에 젊음을 지니고 사는 것이 진정한 비결입니다. 젊고 활기찬 삶을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봄앤봄 채널은 여러분의 실천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